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음식은 제철 음식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한겨울에도 딸기가 나올 정도니까 무색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철 맛을 못 따라가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톡 쏘는 홍어. 물론 특유의 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홍어 맛을 찾아서 유람을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꾸덕꾸덕 말린 과메기라든가 흰 눈밭에서 얼린 황태까지 겨울이라서 더욱 별미인 음식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겨울철 별미 삼총사를 소개한다. 맛뿐 아니라 영양도 으뜸 중에 으뜸이라는데 첫 번째 겨울 별미는 바로 홍어. 특유의 향기로 천대받기도 환영받기도 하는 홍어. 그러나 영양적인 면에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홍어는 뼈까지 연골로 이루어진 고단백 식품이며 특히 관절에 좋은 고단백질 영양소인 콘드로이틴을 90% 이상 함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삭힌 홍어는 강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며 지방 함량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뛰어나다. 바닷속 겨울 별미 두 번째는 바로 과메기. 과메기는 원재료인 청어나 꽁치보다 영양가가 높다는데 어린이 성장과 피부 미용에 좋은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한 과메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핵산이 점점 많이 생성되어 피부 노화, 체력 저하, 뇌 쇠퇴 방지에 효능이 있다. 바닷속 겨울 별미 마지막 주인공은 황태. 겨울 찬바람을 맞고 누렇게 말린 황태는 한의학에서도 간장 해독, 혈압 조절에 좋은 해독약으로 손꼽힌다는데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겨울 별미.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네, 그야말로 코를 뚫는 듯한 시큼한 냄새 때문에 저도 썩 즐겨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효능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어떻게 좀 친해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도와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 칼럼니스트 김유진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그 바닷속의 겨울철 별미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홍어가 정말 네. 그 특유의 아모니아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어에 홍자만 나와도 하는 분들 계시는데 네. 홍어에 홍자만 듣고도 막 천리길도 마당 가는 분도 그렇습니다. 계세요. 제 얘기죠. 아니 홍어의 매력이 뭐예요?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전 맛을 탐구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맛도 맛이지만 먹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이 너무 개운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앞에 딱 적혀 있잖아요. 뭐 네. 뻥 뚫어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잘 안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홍어 전문점 가보면은 미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길쭉길쭉하고 쭉쭉빵빵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어를 좋아하시는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암모니아라고 하는 향도 있고요. 네네. 그 성분 자체가 장을 이렇게 좀 비워주는 역할을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홍어애탕, 뭐 3월 초쯤 되면은 딱 요즘이네요. 네네. 그 홍어애라 그래갖고 왜 그 애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애간장 녹인다라고 하는 그 간이거든요. 네네. 그 간하고 보리싹들. 보리싹을 딱 이렇게 따갖고서는 같이 탕을 끓여내요. 여기에 콩콩하게 좀 삭혀져야 되거든요. 네네. 뭐 잘하는 집들 가보면 그렇습니다. 내장 좀 넣어? 뭐 이거 이모가 물어봐요. 네. 주인들이. 네. 뭐 삭힌 거 반반씩 해주세요. 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펄펄 끓여서 딱 이렇게 그 테이블에 갖다 놓는 순간 이 향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죠. 이렇게 막 하면서 뻥 떨어지는데 그 한 숟가락 딱 떠가지고 입에 넣으면은 첫 느낌은 약간 알싸한 정도. 네. 근데 이게 한 1, 2초 정도 지나면은 안에서 이제 폭발을 합니다. 컥 소리가 나죠. 대부분 가장 그 홍어를 드시고 나서의 그 표현을 하자면은 네. 묘사를 가장 정확히 한다면 헉이에요. 헉 소리가 나는. 이 코 쪽으로 뭐가 뻥 뚫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가 이제 퍽 막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드시고 속이 이제 약간 부글부글해지기 시작해라고 하는데 푹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은 화장실을 정말 개운하게 가요. 저는 이제 주로 그래서 즐겨 먹는 편이고 네네. 식감이 좀 달라요. 다른 생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뭐 야들야들하다 그럴까요? 보들보들하고 녹는 맛이 좀 강한데 홍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독오독 씹히는 그 재미가 여기 재밌어요. 근데 그 홍어가 네. 관절염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약처럼 매일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절염 약 지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왜 그렇게 좋죠? 홍어의 효능이? 아무래도 좀 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뭐 젤라틴이라든지 이런 그 성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연상되는 것들 그런 효과들도 좀 있고 홍어는 전체를 손질을 다 해봐도요 버릴 게 거의 없어요. 다 이루 이렇게 오독오독 깨물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다 보니까 네. 그 연골들이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비중이 훨씬 더 큰 편이죠. 다른 생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고 뭐 잘 아시다시피 보통 농어라든지 민어라든지 큰 생선들 잡으면 한 1m씩 이렇게 많은 생선들을 잡으면 생선 안에 부레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홍어 같은 연골류는 부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바닥에 또 있고요. 피곤하면 네. 이게 좀 쭉지가 좀 아프고 그러면 팔도 좀 아프고 그러면 내려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 안에 저장하고 있는 살하고 연골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갑자기 조금 먹어보고 싶어지는데. 근데 그 네. 냄새 때문에 못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는 꼭 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나는 평생 안 먹어봤는데 뭐 굳이 지금 먹어야 되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싼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홍어도 제대로 삭히는 방법은 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두엄에다도 이렇게 넣고 삭히고 네, 항아리에다가 이제 볏짚 넣으면 이제 초고균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균이 발효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좀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로 삭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화학적 성분이 있는 액체들을 넣어가지고 네. 급 발효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쏘는 향 자체가 홍어하면 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 잡아 올린 홍어를요 껍질만 싹 벗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찍어 먹잖아요. 다른 어떤 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탱탱한 그 느낌이 좋아요. 네, 네. 이게 깨물다 보면은 이렇게 쫙쫙 들러붙는. 네. 이 느낌이 참 좋아서 저는 사실은 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삭힌 것 중에 도전하기 참 좋으신 것 중에 하나가 찜이에요, 찜. 네, 네. 그러니까 홍어를 잘하는 집 가서 보통 그 코스로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네. 회를 좀 먹고, 그다음에 무침을 좀 먹고, 그리고 나서 찜이 나오고 탕이 나오고 하는 순서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먹으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카드 한도가 적어서 한 2번 끊어내야 돼요. 한 번 끊고 또 끊어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워낙 이제 그 고급스러운 음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찜에 도전을 해보시면 찜은 좀 대중적으로는 좀 많이 좀 그 메뉴가 좀 저렴하고 네. 가격이 좀 착한 편이니까 한번 찜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냄새도 드네요. 조금 덜하겠죠. 좀 덜합니다. 턱 쏘는 네. 어느 정도 냄새도. 휘발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홍어가 또 예로부터 한약재로도 많이 쓰였다고 해서요. 한약재로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잠시 알아봤습니다. 본초 항목에 보면 홍어는 뼈마디가 아플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홍어는 소변색이 탁하거나 요도가 아플 때 먹으면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래를 삭히고 얼혈이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EPA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또 서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네, 바닷속의 겨울 별미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인공은 과메기입니다. 네. 저도 과메기 좋아하는데 이게 청어로 만들죠? 그랬었죠. 그랬었죠? 60년대, 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청어로 만든 거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과메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네. 과메기라고 하는 게 청어여야만 되지는 않아요. 과메기는 원래 관목어라고 하는 눈을 꿰다라는 뜻이에요. 뚫을 관자에다가 목자를 써서 관목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과메기로 이제 변해온 거죠. 근데 네. 그 뒤에 우리 바다에서 청어가 다 도망갔어요. 네. 바다 온도도 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마지막 남아있는 녀석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잘 잡히기 시작하는 게 예전 식탁에 참 꽁치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꽁치는 참 고마운 친구예요. 네. 이 친구가 잡혀주기 시작하면서 말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 청어 때도 그렇고 꽁치도 그렇고 과메기는 보통 이렇게 덕장이라 그래서 해풍에다 말려야 된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 그 어머님들 쓰시던 시골집의 그 아궁이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 부엌. 네. 그 밖으로 나가서 네. 또 문을 끼익 하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화구가 2개쯤 있죠. 솥이 2개쯤 걸려 있고 네, 네. 연통으로 나가기 전에 연기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요. 네. 환풍기 같이. 네. 근데 거기다가 걸어 놓으면은 훈제가 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 숯불 같은 경우 이제 불에다 그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산패하고 이제 상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기간이 좀 늘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네네.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는 거실 한복판에 왜 그 연탄난로 있고 네네. 연통 연결돼 있으면은 네. 꼭 이렇게 좀 아버님들 식성이 참 독특하셨어요. 양미리 이렇게 한 두릅 걸어 놓으시고 맞아요. 네, 예. 냄새가 얼마나 나고 약간씩 거기다 이제 과메기까지 걸어놓고 그러면 그걸 이제 연탄불에 구워서도 드시고 뭐 이렇게 미역에다 싸서도 드시고 초고추장 푹 찍어 드시던 그 기억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게 됐죠. 그 과메기를 맛있게 즐기는 법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싸는 방법 싸는 순서에 방법 따라서 굉장히 네. 중요해요. 네, 네. 이걸 뭐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앞접시에다 이렇게 덜어서 놓치는 분들인데 과메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런. 큰일 납니다. 네. 다시마도 좋고요. 저는 물미역 참 좋아하거든요. 물미역으로. 네네. 다시마 같은 경우는 약간 매끈매끈한 질감은 있는데 약간 잘못하면은 내용물이 이렇게 쭉 삐져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저는 이제 미역을 이렇게 2겹을 싸요. 이렇게 네. 한 겹, 2겹에서 이렇게 싹 싸고 그 위에 약간 초고추장을 살짝 찍은 네. 과메기 올리고 그다음에 실파, 쪽파 같죠? 쪽파 썰어놓은 거 올리고 마늘 한 점 올려서 이렇게 돌돌돌돌 맙니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요걸 귀퉁이 설명하면서도 제같이 요걸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보통 양념장 같은 데다가 살짝 찍어갖고 입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어갈 때 느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게 쑥 들어왔다가 한 입 딱 깨무는데 단면이 이렇게 딱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서 질깃하면서도 약간 고소한 그 과메기가 이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씹히기 시작해요. 근데 홍어와 마찬가지로 과메기도 참 배우기 어려운 음식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정말 먹고 싶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번엔 제가 또 좋아하는 황태예요. 저는 정말 황태를 좋아해서 네. 꼭 집에는 냉동실에는 꼭 황태채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꺼내서 무쳐도 먹고 네. 끓여도 먹고 하는데 황태 덕장을 지나다 보니까 네.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이에요. 그 쫙 덕장에 널려 있는데 그 위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 네.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 걔들 추울 것 같아서. 아, 걔들 왜 겨울에만 말려? 그 추운데. 그 황태라는 녀석은 정말 그 하늘이 도와줘야 말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참 좋아하는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명태잖아요. 네네. 근데 명태는 사실 그냥 바다에서 생으로 잡으면은 생태로 해서 찌개로 끓여 드시고 또 내장 부위는 다 빼가지고 뭐 명란젓도 하고 창란젓도 하고 뭐 아가미젓까지 만들기도 하고 또 얼려놓으면 동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고로움으로 치자면 황태를 따를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연평균 기온 때문에 1년에 말릴 수 있는 일자가 불과 30일에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다녀오셨던 그 덕장, 지나치셨던 덕장은 1년에 약 12분의 1 정도밖에 말릴 수 없는 기간에 그 타이밍을 딱 지나가신 거예요. 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말리고 있는 덕장은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씨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저녁에는 뭐 25도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낮에는 그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라고는 하지만 온도가 10도씨나 1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황태에는 왜 하늘이 도와줘야 말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겨울에 비 오잖아요. 네. 이번 겨울에도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비가 오면은 이 친구들은 그냥 훅 풀어져요. 그러니까 농사진 거 다 이렇게 말짱 도루묵대듯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먹태가 된다든지 네. 황태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등급이 중간에 끊깁니다. 황태 같은 경우는 정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이런 그 뭐 만드는 제조법 자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를 때 그 네. 노란빛이 진한 걸 고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나치게 노란 거는 사실 수입한 제품들에 약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노란 건 좋지는 않고요. 네. 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속살을 어차피 좀 사셔야 되니까 그럼 쓱 이렇게 만져보시고 손에 묻어 나오는 게 일단 없어야 돼요. 제대로 네네. 된 황태는 기름지거나 이렇게 뭐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묻어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펴셨을 때 포슬포슬한 느낌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포슬포슬하고 폭신폭신한 차이를 아실 거예요.
공기층이 중간에 좀 있어야 폭신거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만져서 살짝 비벼봤을 때 딱딱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고급스러운 그 상품들을 사다가 집에서 이제 놓고 끓이시면 참 좋은데 탕을 끓이셔도 좋고요. 네네. 볶음을 하셔도 좋고 조림을 하셔도 좋고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그 음식 중 이제 전국 취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도 많이 타고 뭐 덕장에 가서 한 일주일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덕장에서 끓여 먹었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황태라면. 오, 황태라면. 네. 이게 기후가 굉장히 막 급격히 변하니까 덕장에서도 빨리 내렸다 뒤집어졌다 이 그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식사하러 가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바람막이만 하나 놓고서는 커피에다 이제 라면을 끓이죠. 라면 끓여서 한 마리 툭 끓여놓고서 막 푹푹 찢어갖고 넣는데 시원함이 이런 국물을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제가 뭐 전복라면도 먹어보고 오징어라면 하여튼 라면에 별짓을 다 해봤어요. 삼겹살도 넣어보고 그랬는데 라면에 황태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낮 것은 그냥 그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 저녁에 가서 이제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쪽에 이제 조합에 계신 어르신이었는데 조합에 딱 갔는데 저녁에 저한테 뭐 드실래요라고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좀 끓여봐 그러시더니 아주머님께서 황태를 갖고 육수를 푹 내니까 이거는 사골 국물하고는 좀 달라요. 황태 국물을 뽀얗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잘 안 드셔보신 분들. 네. 약간 노르스름해져요 국물이. 북엇국을 끓이면은 뽀예요. 네네. 근데 그 황태를 끓이면 약간 누르스름하게 이제 그 국물이 좀 우러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세상에 수제비를 띄워주는 거예요. 수제비를 막 비벼가지고 툭툭툭툭. 그것도 반죽도 되게 하면 안 돼요. 황태에 들어가는 건 약간 묽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이 친구들이 가라앉았다가 뜨면 드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간장 양념 살짝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집이 정말 그 노하우가 있었던 게 한겨울 내내 이제 고추장아찌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간장에다 박아놓은 매운 고추. 그걸 도마에다가 막 채를 썰더니 간장 그릇 종지하고 같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육수에다 살짝 끼얹었어요. 썩 섞어갖고 이렇게 딱 넣는데 수제비가 어금니에 쩍쩍 들러붙어요. 어금니에 네.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동네 언니들이 이렇게 껌 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수제비가 이렇게 쫙쫙 씹히는 요 느낌하고 네. 황태가 풀어지고 난 살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생선살이. 그러니까 지금 뭐 황태로 라면, 네. 그다음에 수제비까지 다 하셨는데 그렇죠. 황태로 떡국을 끓이는데 봤어요, 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떡국을 끓일 때 황태 떡국은 황태하고 떡국만 넣으시면 약간 2%가 모자라요. 네. 그 2% 모자란 걸 떼어주는 게 굴이에요, 굴. 그래서 황태 국물 내고 떡살 불린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움큼 아끼지 마세요. 신랑이 튼튼해지니까 아끼시면 안 돼요. 한 움큼 집어넣고 팔팔팔팔 끓여내면은 축 늘어져 있던 굴들이 이렇게 뽕고 솟아올라요. 알들이 이렇게 톡톡 터지는 것처럼 뽕고 솟아올라요. 그리고 살짝 떠가지고 드시면 아주 맛있죠. 네. 네. 어머머, 계란 푸는 거 까먹었네. 지단 만들면 좀 귀찮고 번거로우시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딱 계란 깨갖고 톡톡톡톡 해서 막 해친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푹 휘어드시. 네. 정말 오늘 재료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겨울철 별미 세 가지 요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유진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 같은 질병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건강하게 나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충분한 수면, 둘째, 손을 자주 씻는 습관, 그리고 햇볕을 가까이 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살림욕이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건강한 식품 섭취입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하게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